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 6주차인데요. 어, 이제 뭐를 할까 하다가 이 제너레이트 모델에서 쓰이는 방법이 이제 그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강의 노트를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그 카네기 멜론 강의 노트를 보니까 이 부분은 뭐 통계량도 접점이 많아가지고 강의 준비하기 좀 쉽겠다. 제가 이번 주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의 준비하기 좀 쉽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뭔가도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공부한 거는 처음입니다. 예. 일단 그 모티베이션으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뭐 PCA라고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요. 예, 결국은 일종의 디멘전 리덕션 테크닉이죠. 그래서 변수가 x 변수가 인풋 변수가 많을 때 그 인풋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뭐 그 상관관계도 높고, 그러니까 멀티코로널티라고 해서 어 이제 그런 게 막 있고 그러면 그거를 다 로우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더라도 일종의 이제 선형 결합을 통해서 뭔가 좀 정보를 축약을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으로 가장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 매트릭스는 N by P인데요. P는 이제 결국 변수의 개수죠. 그 인풋 변수의 개수죠. n은 데이터의 랭크스고 그러면 일단 뭐 평균으로 이제 센터링을 했다고 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오토고널 디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 x들의 어떤 선형 x들을 이제 이렇게 회전처럼 이렇게 X 변수들을 이제 회전시켜 가지고 그 선형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분산을 최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문제는 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트는 일종의 이거는 이제 W는 이제 웨이트고요. 웨이트는 노멀라이즈가 됐고 그러면 이것의 해가 그 시그마는 이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일 텐데요. 그 X의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어, 아이겐 벡터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겐 밸류가 어,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이 문제의 솔루션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뭐 이런 류의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방법으로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게 컨스트레인트니까 이거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 쿼드레틱 함수죠. 이차 함수죠. 그럼 쿼드레틱 함수면은 이제 미분이 쉽겠죠. 크로스 폼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놓고 풀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아이겐 벡터의 정의죠. 그죠? 아이겐 벡터의 정의가 사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헤드를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이 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굳이 조금 더 부연 죄송합니다. 설명하자면 시그마는 조금 더 설명을 할까요? 이게 지금 W는 W는 P 바이 1인 거죠? W는 P 바이 1이고 시그마는 P 바이 P. 그러니까 이제 X는 M 바이 P. 그럼 X 트랜스포즈 X는 P 바이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P 디멘저널 어,
벡터 W를 이제 언노운으로 놓고 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쿼드레틱한 문제로 푸는 문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이게 x 어떠한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일종의 이제 그 선형결합인데 코사인 같은 거죠. 코사인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뭐라고나 할까? 이제 어떤 선형 결합을 해주면 그것들이 이제 스칼라가 스칼라고 이게 지금 p 바이 p 이게 더 좀 1이고 이건 p 바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맞죠? 디멘전이 맞죠? 예. 이거 뭐 선형대수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결국 그 PCA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 이 x를 더 로우 디멘전 그러니까 지금 d는 p는 오리지널 디멘전이고요. p는 오리지널 디멘전이고 d는 우리가 이제 리듀스드 디멘전입니다. 그러면 그 리듀스드 디멘전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일종의 레이턴트 이게 지금 베리어블 같은 거죠. 뭐냐면 이게 지금 인풋 변수인데 이 인풋 변수를 또는 뭐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데이터. 이 데이터를 이제 얘 데이터들이 막 변수들이 뭐 x1부터 이렇게 있지만 쭉 있지만 xp까지 있지만 얘들이 실제로는 어떤 구조 이렇게 이제 뭐 Z1 사실은 이게 뭐 P가 뭐 30이지만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한 3개 정도로 Z1, Z2, Z3 요 세 개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상당 부분 많이 어 이제 설명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면 그랬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이제 회귀 뭐 이제 어떤 얘들에 대한 피처를 그러니까 이 X들의 오리지널 그 분포를 Z1 Z들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PCA를 이렇게 보는 건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PCA에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레이턴트 베어리블로 본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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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보니까 이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아, 네. PCA 볼 때마다 이 뭐 하는 거지 맨날 이제 아, 예. 그런 예, 생각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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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구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를 예, 들어서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뭐 IQ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수- 이 X들은 실제 문항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측정하는 문항인 거고 그 측정하는 문항은 뭐 어휘력, 뭐 암기력, 뭐 이렇게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음. 이제 그런 논리력,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레이턴트죠. 그러면 그 레이턴트 걔들은 우리가 뭐 암기력 또는 뭐 논리력 이런 거를 직접 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음.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PCA를 두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완전 수학적 문제로 그냥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이제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거는 조금 더 통계학적인 이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런 문제, 이런 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요게 지금
요 놈이 뭐냐면 이제 프로비누어스 놈이라고 해서 결국 얘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의 놈을 정의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매트릭스의 놈을 어떻게 정의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방법은 매트릭스를 일단 벡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그죠? 매트릭스가 있으면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 벡터들을 쭉 일렬로 이렇게 합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긴 벡터로 생각한 다음에 그 벡터의 놈은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벡터의 그 2차원 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든 놈을 이제 프로비노스 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PCA라는 것이 PCA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방법이랑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이 D는 뭐냐? 그러니까 P는 주어진 거잖아요. P는 원래 로우 데이터니까 P는 로우 데이터니까 주어진 거고 D는 뭐냐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 잠재 변수의 개수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일종의 튜닝 파라미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델 컴플렉서티를 설명하는 거예요. D가 커지면 물론 이제 D가 커지면 그 설명력은 높아지지만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 노이즈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뭐 또 뭐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X 트랜스포즈 X라는 것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쓰면은 1부터 P까지 람다 I, 델타 I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아이겐 벡터고 이게 아이겐 밸류. 음, 예. 근데 이제 아이겐 밸류를 이제 쭉 오더링을 해주면 큰 거부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음, 예,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제 뒤에는 거의 0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희미한 거. 근데 이제 이 앞에 것들은 상당히 시그니피컨트 하겠죠. 순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자르고 싶은 거죠. 디멘저널로. 디멘저널로 잘라가지고 그것만 쓰더라도 이 x의 변동이 상당 부분 뭐 95%, 뭐 99%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P가 뭐 30개지만 그죠? P가 예를 들어서 30이지만 뭐 뭐 다섯 개만 가지고서 했더니 이것의 거의 뭐 이 아이겐 밸류들의 값이 뭐 95% 되더라. 뭐 99% 되더라.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써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이 띠어렘입니다. 그래서 뭐 엘크하트 영 미르스키 띠어렘이라는 것인데 뭐냐면 어, 일단 x에 대한 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게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 아시나요? 그래서 결국 요게 이제 요게 아이겐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경우에는 얘가 P 바이 P지만 P 바이 P 뭐 예쁜 매트릭스죠. 그죠? P 바이 P로 예쁜 그 시메트릭하고 뭐 그런 굉장히 나이스한 매트릭스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거는 N 바이 P죠. N 바이 P면 이제 그것이 약간 더 어글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x를 요거는 이제 오소고널한 벡터들의 를 쭉 세운 거예요. U1, UN. U는 이거고요. V 역시 V1부터 V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얘들이 오소고널 하는 얘기 뭐냐면 오소고널 벡터들의 오소고널한 벡터들을 매트릭스로 만든 매트릭스화를 시킨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얘는 n 디멘저널 매트릭스인 거고 얘는 p 디멘저널 매트릭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실제로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U1 점점점 UN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람다 1 여기선 시그마라고 썼군요. 시그마 1 점점점점 시그마 이제 n 바이 p니까 이렇게 요거는 여기는 0이고 0 이제 이거는 다이고널이고 델타 2 델타가 아니라 델타가 아니라 시그마네요. 예. 저는 학부 때 시그마하고 델타를 차이를 몰라가지고 필기할 때 다 똑같이 쓴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하고 델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보니까 헷갈려. 이게 아무런 구분 없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이거를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조금 더 쓰면 U1 점점점 UP UN 그다음에 여기 D1이 시그마 1 점점점점 뭐 시그마 P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0이죠. 0. 여기도 0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V1 트랜스포즈 점점점점 VP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얘랑 얘랑 더하고 그다음에 얘랑 더 이런 식으로 한 게 표현되는 게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요게 원래는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요게 D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금 den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음, 요게 n by 1 요게 1 by p 그러니까 얘 자체는 n by p예요. 이 매트릭스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시 말해서 원래 x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1부터 p까지 시그마 i ui vi 트랜스포즈.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이고 이거고요, 이거. 그러니까 얘를 서메이션을 표현한 게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랭크 D 어프락시메이션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랭크라는 게 뭐예요? 그, 그, 난제로 아이겐 밸류들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에 해당되는 거는 시그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U나 V는 그냥 로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로테이션, 스케일, 로테이션, 스케일, 로테이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이, 이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가지 PC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이 디렉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 맥시마이즈 해주는 W를 찾는 것. 그다음 다른 하나로는 이, 이 어프락시메이션을 어, 최소화해주는 그 W를 찾는 것. 그것이 둘 다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나리시스가 되고 어, 이제 이 둘의 이퀴벌런스는 이 둘의 이퀴벌런스를 보여준 띠어렘이 이 띠어렘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인 결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고요. 이것은 이제 보시면은 선형 변환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W를 적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X로부터 Z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X로부터 Z를 만들고 싶은데 이 Z가 이제 XW인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X에다가 이런 식으로 K 이 벡터를 이제 K를 1부터 D까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벡터를 어떻게 찾겠느냐 하는 게 지금 설명드린 방법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로 소팅을 해서, 그죠?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W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W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 디멘전al W이기 때문에 P 디멘전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요 벡터가 아니라 요 벡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제일 큰 D개까지에 해당되는 이 V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 PCA 변환에 해당되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PCA 변환은 어쨌든 X의 리니어 변환이에요. 리니어 변환. 그러니까 선형 변환인 거죠.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얘들을 이렇게 우리가 X1부터 XP까지가 있는 거를 어떻게 여기에 이제 선형 결합을 시켜가지고 선형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최대한 일치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캡처해주는 방법에 대한 선형 결합 클래스 내에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너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수학적인 선형대수적 내용이니까 뭐 사실 어
사실은 그냥 수학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소개시켜 준 거고요. 소개시켜 준 것이고 이제 관심 뭐 잘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통계학과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이제 이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통계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로 리그레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X를. 그죠? 얘가 지금 그 X를 Z에 대해서 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X로인 것처럼 했는데 예. 이제 실제로는 X가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를 이제 겹겹이 해주려면 그것에 해당되는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별로 안 좋은 노테이션인 것 같고요. 여기 X 캐피탈 X가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캐피탈 X가 돼야지 이제 이게 뭐 P, 그죠? 요게 이제 그 D 디멘전으로 되고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이 Z가 레이턴트인 거예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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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이죠. 관측 가능. X는 관측 가능하고 얘는 관측 불가능. 그런데 이 개수는 이제 unknown 파라미터. 그러니까 레이턴트도 물론 unknown이지만 레이턴트는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요. 얘는 unknown 파라미터는 픽스드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생각을 해주면 결국 그 X의 마지널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베리언스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Z가 이제 Z에 대한 프라이어 분포는 그냥 이렇게 안다고 논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건 L하고요. 그러면 이제 노말 둘 다 노말이죠. 그래서 노말 더하기 노말은 노말이 되고요. 그래서 x의 마지널이 노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은 얘는 기대값이 0이고 z의 기대값은 0이고 입실론의 기대값도 0이기 때문에 기대값은 이 뮤만 남죠. 그래서 뮤가 나오고요. 베리언스는 베리언스 오브 x는 베리언스 오브 wz 더하기 입실론인데 얘는 w 베리언스 z w 프라임 플러스 베리언스 입실론이잖아요. 그러면 요것에 해당되는 게 이것이고 그다음에 요것에 해당되는 게 이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 마지널 그러니까 이제 마지널은 아는데 x의 마지널은 아는데 어, 이, 이 파라미터가 언노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네. 잠깐만, 스몰 x는 그 라지 x를 z에 대해서 인테그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거가 알려져 아, 있다라는 게 아,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 지금 x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몰 x가 이제 그 라지 x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데, 아니요. 여기서는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좀 조금 더 지금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다 랜덤 베리어블. 예, 예. 랜덤 베리어블, 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는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데이터를 얘기한 거고요.
데이, 이게 데이, 라지 예. X는 그러니까 데이터고, 그죠? 예. 실제로 우리한테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음, 이거를 음, 확률적으로 이렇게 모델을 얘기할 때는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랜덤 베리어블의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로 지금 이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랜덤 베리어블의 관계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여기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얘가 i가 들어가는 거예요. i.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가 되는 거죠. 모델이. 예, 예. 그래서 i는 1부터 이에서 서브스크립트 i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xi는 뭐냐? 그러면 이 xi는 이제 랜덤 벡터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xi1, xip. 그러니까 p 디멘전al 벡터인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 x라는 거는 p 디멘전al 벡터이고 그러니까 p 디멘전al 벡터이고 p 디멘전al 랜덤 벡터이니까 그러면 근데 이 z는 뭐예요? z는 d 디멘전al 랜덤 벡터인 거죠. 그럼 w는 당연히 얘는 p by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p by d, d by p 해서 이제 p by p가 되는데 사실은 그 베이시스는 d밖에 없는 거죠. 설명되는 거는. 아니, 그거는 그것까지는 따라 했는데, 여기 네.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likelihood of the marginal 인데, 그러면 Z를 인테그랄 해가지고 없애야 마지널이 나오는, X의 마지널이 나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네. 둘 다 같은 아, X라서 헷갈려가지고.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fx 기분 z예요, 이미. 요 식이. 이게, 예, 예, 왜냐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z를 그렇죠.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예, 요거는 fz, x 기분 z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fz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fx에 관심 있는 건데 fx는 그렇죠. 예. fxz x 기분 z와 fz를 dz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래야 마지널 나오니까. 그게 예.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노말이고 똑같은 X지만 앞에 X는 일종의 이제 X 기분 Z고 뒤에 X는 그냥 X고. 예, 예,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네네네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델처럼 쓸 때 이렇게 썼지만 일단 모델식으로 이렇게 모델로 쓰면 이 우항은 컨디셔널이고 왼쪽은 이제 X 오른쪽은 이제 종속 변수들의 그거니까 이제 그런 예, 의미인데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는 X 기분 Z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네, 따져도 네, 예, 예. 네,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PCA를 조금 더 이 통계학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W를 내가 어떻게 찾겠느냐, 그죠? 이 W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사실은 이제 워밍업이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PCA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결국 리니어 모델이라 이거예요. 요게 이제 리니어 모델이고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리니어 모델로 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클래시컬한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다 연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 뭐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여기서 리니어라 네. 하면 X와 Z 간의 관계식이 그렇죠. 리니어다 이런 뜻이죠. 네네네네네. 이게 그 W라는 마치 매트릭스로 그렇죠. 의해서. 이게 마치 이런 거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리그레션 모형처럼 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네, 맞습니다. 어, X 기본 Z가 결국 WZ니까 WZ 플러스 뮤니까 얘는 예. Z의 리니어 인 Z죠. 그죠? 리니어 인 Z.
예. 그러니까 관찰 변수가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리니어 펑션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대해서 네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그렇죠, 하신 그렇죠. 거죠. 그런 근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네네. 그 관찰 변수가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이제 언노, non-리니어인 그렇죠,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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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PCA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클래시컬한 요 모형에 대한 어떤 기법을, 그죠? W를 찾는 기법에 대한 얘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방법으로 이제 리니어 리니어가 아닌 non-linear latent 이런 스트럭처일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테크닉으로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이제 기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이제 그 통계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쪽 마이클 조단이나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통계학에서 나중에 거꾸로 수입이 돼가지고 MCMC 이런 거 계산하는데 엄청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 뭐 예, 뭐 컴퓨테이셔널리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어트랙티브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용어가 이제 조금 용어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사실. 그래서 디코더라는 것은 어,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x가 있고 x를 가지고서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뭐 또 x의 분포를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x를 가지고 z를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z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른 상황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쭉 있는데 여기에 뭐 미싱이 있다. 어? 구멍이 뻥뻥뻥 뚫렸다. 그럼 이 뻥뻥 뚫린 구멍에다 어떤 값을 넣고 싶은데 이 어떤 값을 넣겠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값을 넣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관측된 x로부터 어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레이턴트니까 레이턴트를 만들어 찾아내고 레이턴트 스트럭처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레이턴트를 먼저 프리딕트 한 다음에 그 프리딕트된 레이턴트로부터 다시 x를 프리딕트 하는 그런 게 되는데 z로부터 x 얘를 요 파트를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요 x Z에서 X를 찾는 부분을 디코딩.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고울은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그러니까 생성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생성을 하고 싶은데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모델을 아는 경우에 확률 스트럭처를 아는 경우에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Z를 프리딕트 해야 돼요. 레이턴트 베이를 먼저 프리딕트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을 추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고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턴트 베이를 프리딕트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파라미터를 알아야지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용어 문제인데 네. XSZ를 프리딕션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인퍼라고 하고요. 아,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를 프리딕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프리딕션과 인퍼런스를 네네.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 X에서 레이턴트를 찾는 거를 인퍼런스라고 하고 추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아, 네. 디코딩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아, 생성하는 그렇군요. 거를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 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합니다. 인투이션.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예.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인퍼런스하고 그 머신러닝이나 그 AI에서 말하는 인퍼런스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어떻게, 예, 그렇던데. 예, 예. 그게 그 차이를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통계학에서는, 통계학에서는 프리딕션과 인퍼런스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통계학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세타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 파라미터, 파라미터. 파라미터에 대해서 뭐,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통계적인 어떤 뭐, 신뢰 구간 구하거나 그런 거를 인퍼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인퍼런스라고 하고. 예. 인퍼런스. 그 그건 다음에 맞죠. 이제 프리딕션은 그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러닝을 하는 것은 얘를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Z를 프리딕션 하는 거를 인퍼런스라고 하는 거랑 뜻이 같은데요. Z가 일종의 파라미터잖아요. 파라미터를 일종의 레이텐트 베리어블로 그러니까 본다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신 러닝에서는 Z도 파라미터로 보는 거군요. 아,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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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통계학에서 헷갈리는 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 파라미터, 그다음에 레이텐트 베리어블이 있는데, 예. 레이텐트 베리어블이 굳이 따지면 파라미터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게 다 차이있던 것 같아요. 통계학에서는 아, Z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관측되지 않는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 이 X는 아, 관측되는 랜덤 베리어블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랜덤 아, 베리어블인 거야.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AI에서는 이 Z를 일종의 파라미터로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이 되는 그런 면에서 인퍼런스가 확실하게 이제 와닿습니다. 왜 인퍼런스라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네, 네, 레이텐트도 네, 눈에 안 네, 네, 보이는 네, 네, 거라서 네, 같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예.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베이지안들은 이 제트하고 세타를 구분 안 해요. 통계학에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이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베이지안은 어차피 이 세타도, 어, 세, 왜냐면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다 랜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랜덤인데 이제 성격이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관측되는 랜덤이냐, 관측되지 않는 그렇죠. 랜덤이냐의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있는 거지.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아니, 다 그리고 이제 랜덤이거든요. 예. 이 BA는 이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거라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예, 예. 완전히 베이지안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거라서, 베이지안 관점으로 본 거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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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아예 이해됐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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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안이다라고 네. 선언하고 BA가 나오는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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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군요.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EM이나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그 EM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프리퀀티스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세타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마지널 라이크들을. 그래서 마지널 라이크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디코더 네트워크이고 이게 일종의 프라이어 같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Z를 날린 다음에 얘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널 덴서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널 덴서티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는 얘에 대한 정의가 이거기 때문에 이 인테그럴이 더 이상 간단화가 되지 않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도 노말이고 얘도 노말이면 쉽죠. 얘도 노말인 게 뭐냐면 PCA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이죠. PCA에서는 얘도 노말이니까 이 마지널도 노말이고 그래서 에브리바디 해피가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가 이제 뭐 노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지저분한 거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이 계산이 안 돼요. 인테그랄을 클로즈 폼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타를 찾고 싶은 겁니다. 데이터가 좋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서 가장 그 통계학에서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이제 EM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거의 맥시마이즈를 찾고 싶은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 E 스텝과 M 스텝을 계산을 해서 이제 합니다. E 스텝은 그
이 오리지널 조인트 덴서티 이게 조인트죠. 얘는 덴서티의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얘는 x는 논이잖아요. x는 관측이 되고 z가 언논이거든요. 그러니까 z가 랜덤 언노운 랜덤 베리블이기 때문에 얘를 기대값이 이게 z 기분 x인 거예요. 이 기대값이. 따라서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언노운 파라미터의 함수이지만 그러면 이제 계산이 안 되니까 얘를 세타를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Q를 계산을 한 거를 이 스텝이라고 하고요. 그 이 스텝에서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걔가 M 스텝이 됩니다. 그러면 M 스텝에서 파라미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여기에 넣어줘서 이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수렴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EM 알고리즘. 이제 EM 알고리즘은 통계학에서는 뭐 그 아주 유명하죠. 이게 아마도 사이테이션이 가장 많은 뭐 두 번째로 많은 페이퍼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공개학에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EM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 중요한 어떤 그 의미 있는 성질이 모노토너시티 라이클리후드를 모노톤하게 인크리징 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M 스텝에서 이거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 M 스텝을 푼다는 얘기는 네, 이 얘가 이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주는 애기 때문에 이 세타 t 플러스 1이 그래서 이거를 만족을 해요. 이걸 업데이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업데이트된 애가 알고 봤더니 이 오리지널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이 L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안 썼나요? 여기 있네. 요 마지널 라이클리우드.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식 1번 식 1번이죠. 식 1번 값. 음. 그러면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목표는 원래 목표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맥시마이즈. 그죠?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 푸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푸는데 이 EM 알고리즘이 어떤 성질을 갖냐면 이터하기 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라이클리드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EM 알고리즘의 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뭐 세타 1부터 세타 1, 2, 3, 4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 라이클리우드가 이 Y축 이 값이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어차피 얘가 바운디드 돼 있기 때문에 바운디드 됐고 이게 모노톤 증가를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컨버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수렴하게 되고 그러면 그 리미트 값이 적당한 조건 하에서 결국 이 최대값하고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 모노토너시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전 슬라이드로 좀 네, 네. 가봐, 딱 바로 전에요. 요 예, 전에 여기요? 예, 여기. 예. Maximize the marginal likelihood.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뭐 이렇게 maximum likelihood 메서드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 네, marginal likelihood를 maximize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도 네, 이 직관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나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번 다시 그왜 marginal 그 likelihood를 maximize 하는 게 make 아, sense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우리 예. 학생들한테도 좀 좋은 통찰이 될 것 예.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네. 그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 조금 다뤘는데요. 이게 있는 거 모르겠어요. 조금 위크 완 여기 첫 번째 수업에
보세요. 이게 제가 제가 설명하는 제가 이제 맥시멀 아, 라이크도 네. 설명을 쿨백 아, 라이블러를 생각하는 겁니다. 쿨백 라이블러를 원래는. 그쪽 그렇게. 네. 쿨백 라이블러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쿨백 라이블러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얘는 엠피리칼 분포예요. 데이터의 분포. 그냥 엠피리칼. 이미 그리고 발생한 거. 예, 이미 네네, 네네. 발생한 거. 이미 예. 발생한 데이터고 또 하나는 이제 모델 스페이스예요. 모델 스페이스. 응? 그러니까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이 그러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나는 이 데이터와 이 모델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런 엘리먼트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파라미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테타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예. 결국 이거예요. 이게 음, 나의 그 모델 스페이스는 이거거든요. 네, 이건데 나의 데이터는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음, 여기서 이렇게 쭉쭉 내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내렸을 때, 요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요 점이 뭐냐면 ML이라는 거예요. 요 점에 해당되는 분포가 P 세타 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P 햇과 P 세타 햇의 쿨백 라이벌로 다이버전스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작거든요. 모든 P가 이제 모델 클래스에 있을 때. 그러면 말하자면 에스티메이트 된 P 테타가 이제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요 ML이라는 게 조금 더 예. 설명드리자면, 요게 그럼 뭐냐? 요걸 굳이 써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인테그럴이든 뭐든, 저 예,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요게 예. 이제 P 햇 로그 P 세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요 P 햇에 적분한 게 뭐냐면 실제로 이게 이제 P 햇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 P 햇은 여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서메이션이 돼요. 그냥.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로그 P 세타 XI가 돼요.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라는 거, KL 다이버전스 요거를 실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상수.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ML이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이 원래 의미가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로그 라이클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예. 예, 예. 그게 이제 쿨백 예.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즈는 게 이게 이제 쿨백 라이블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예, 이게 좀 사실은 직관적으로 더 와 예, 닿네요. 야. 예, 조금 오타가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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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여기에 피헤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예, 앞에 거는 상수고 그다음 뒤에 게 이제 여기에 세타니까 이제 예, 뭐 마이너스가 들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맞아. 예, 미니마이즈 해주는 게 얘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음. 뭐 그렇고요. 예, 일반적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보다 쿨백 다이버전스가 더 어려운 개념이어서 나중에 공부를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확 예, 예. 와닿긴 그렇죠. 하네요. 예. 사실은 저도 뭐 대학원 학부 때나 이렇게 배울 때 전혀 그냥 뭐 라이클들 맥시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외웠죠. 뭐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예, 이런 식으로는 이해를 못했죠. 예,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아주 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큰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주는 방법이 인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러닝의 한 방법이에요. 한 방법. 사실은 그게 뭐 the only way가 아니라 그냥 one way예요. 다만 이제 MLE를 구하면은 저기 크레머 라우 로우 바운드를 어치브하고 뭐 해서 어신타티컬리 뭐 이피션트하다 뭐 그런 티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지만 어 뭐 로버스트니스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프루프가 있는데요. 프루프가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굳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요게 뭐였냐면은, 로그 px거든요. 그죠? 로그 px인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좀 저는 이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마지널이죠. 근데 마지널을 조인트 디바이드 바이 컨디셔널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디셔널은 우리가 컨디셔널이 조인트 디바이드 바이 마지널이라고 배우잖아요, 보통. 그렇죠? 컨디셔널은 조인트 디바이드 바이 마지널. 아니다. 마지널 이마지널. 오케이. 얘를 얘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응?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게 요게 다름이 아닌 px 세타예요. 그쵸? 요게 px 세타고 그러면 그 px 세타의 로그를 취하는 거는 인테그레이션 z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인테그레이션 z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전체가.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인테그레이션 얘가 남잖아요. 적분이. 적분은 뭐 이게 덴서티이기 때문에 z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1이 되고 따라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근데 첫 번째 라인에서 네. L 데타에는 T가 없는데 오른쪽에는 데타 T가 등장했는데 자, 예. 다시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요게 굉장히 산뜻한 증명이에요. 보시면 뭐 다른 방식으로 EM 증명하는 페이퍼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요게 가장 쌈박한 예,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거거든요. 오케이. 예, 그쵸? 예. 그럼 끝이에요. 끝. 왜? 얘는 Z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Z하고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예요, 얘는. 그렇지만 이제 PZ given 데타, given X 데타 T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P of Z given X 콜론 데타 T는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거는 적분되는 어떤 거든 넣어도 되는 거죠. 상관이 예. 없으니까. Z와 상관이 네네네네네. 없으니까. 상관이 그냥 아무거나 없으니까. 넣어도 되는데, 그렇구나. 네네네네네네네. 그냥 네.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저걸 네, 넣었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굿포인트. 예. 그렇죠. 예, 얘가 사실, 그러니까 적분되는 어떤 것도 다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Q와 관련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Q를 이미 정의를 했잖아요. 이 Q와 렐러번트한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 Q랑 렐러번트한 게 요거잖아요. 요 적분이 요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요것을 써준 거예요, 여기. 그대로 쓴 거, 네, 그대로 그대로 온 쓴 거네. 겁니다. 예. 예, 예.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이제 H가 나오는데 그 H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를 했을 때 이 로그라는 것은 이렇게 위아래가 있으니까 빼기가 돼가지고 이 밑에 있는 게 나오겠죠. 음,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등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 등식을 바탕으로 첫 번째는 3번식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얘는 이제 M 스텝 때문에 M 스텝 때문에 이제 여기 성립하겠죠? 음, 세 번째는 다시 3번씩을 씁니다. 왜냐면은 요게 그쵸? 요게 얘가 이거 더하기 이거거든요. 3번식에 의해서 Q가 L 더하기 H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 두 번째 거 요거를 이제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 H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아주 또 그 재밌는 게 얘는 그 이 로그 펑션에 대한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그러니까 이제 어떤 로그 펑션에 대한 something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얘가 기대값인데 이제 뭐 물론 뭐 기분 x 세타 t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를 한 거냐면 요 젠센스 이니퀄리티라는 게 뭐냐면 이 컨벡스 이 지금 컨벡스가 아니라 컨케이브죠. 컨케이브 하면은 여기 요 두 점에 이 로그가 이럴 텐데 요 두 포인트가 있으면 두 포인트의 중간을 잡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로그의 평균 그죠? 로그 값의 평균이 평균의 로그 값보다 평균에서의 그 로그 값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이 로그 값의 평균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평균에서의 로그는 이거지. 근데 요 네모가 지금 이 네모라는 얘가 네모인데 지금 얘가 네모인데 이 네모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네모를 주권부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이 얘랑 캔슬이 되고 따라서 이것이 되는데 얘가 1이기 때문에 로그 1은 0이 돼서 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따라서 따라서 얘가 이제 요게 이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성립합니다. 그게 모노토니시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젠센스 이니퀄리티.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데 이게 EM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EM 알고리즘의 기본 전제는 이 스텝을 계산할 때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요게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요 기대값이.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뭐 노말 이렇게 예쁠 때는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요게 이제 어떤 x의 기대값이 이런 함수라고 할 때 얘가 노말이고 저 노말이면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뭐 마이너스 2분의 1 z 제곱 이럴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도 노말이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 시그마 제곱분의 뭐 f z 세타 제곱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이렇게 해서
풀어내서 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요게 아니라 뭐 x 빼기죠. x.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f z 세타 이렇게 되는데 제곱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z에 대해서 이 적분을 해주면 적분이 안 떨어져요. 적분이 안 떨어져요. 이게 요럴 때 빼고 이렇게 리니어 할 때 빼고 리니어 할 때가 아니면은 적분이 이미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로지스틱이나 뭐 이러면 이게 안 떨어진다고 계산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게 뭐 EM 다 좋은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려니까 그 이 스텝에서 계산하는 비용이 많이 이제 이 스텝에서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 적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을 생각하냐면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생각합니다.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라는 것은 일단 얘를 이제 우리가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얘를 이렇게 곱해줬 나눠줬다가 곱해주고 덴서티 얘는 이제 덴서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젠센스 이너퀄리티가 그대로 적용이 돼. 젠센스 이너퀄리티가 뭐였죠? 아까 로그를 했을 때 이 이스펙테이션 로그를 한 게 그냥 로그 이스펙테이션보다 더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펙테이션 로그 이게 이스펙테이션이잖아요. 이스펙테이션 로그가 로그 이스펙테이션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이것에 대한 로어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어, 엘보 엘보라고도 부릅니다.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이제 Q 근데 다만 이거는 첫 번째 이 이니퀄리티 자체는 모든 Q에 대해서 성립해요. 모든 Q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 엘보라는 것을 보시면 이 Q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쿨백 라이블러 마이너스 쿨백 라이블러 한 거랑 같은 이거는 이제 상수고요. 이제 Q 입장에서 보면 상수죠. 그래서 Q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결국 쿨백 라이블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랑 같아지고 어 그래서 이제 Q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스텝에서는 이거를 쓰고 싶은데 이거를 쓰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Q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Q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말 분포처럼 뭔가 이 샘플링이 잘 되는 샘플링 하기가 쉬운 그런 쉬운 분포죠. 그래서 이제 투 스텝 프로세스는 뭐냐면 어, 이 이 로우 바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EM처럼 하는데 스텝 1이 달라요. 스텝 1이 일단 그 Q 스텝 안에서는 이 Q를 찾는 거예요. 요 위에 요 엘보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거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Q로부터 그 Q를 가지고 이 M 스텝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Q를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왜냐면 Q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이 EM에서는 얘를 이거를 썼거든요. P Z 기분 Q, Z 기분 X. 음. 근데 이제 이게 EM이고 EM에서 썼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이 요 두 개를 그 쿨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주는 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왜 성립할 것인가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소개시켜요. 미니마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MM 알고리즘. 그러니까 EM보다도 더 큰 클래스의 문제인데요. M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이 투 스텝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지금 그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는 MM 알고리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MM 알고리즘이 뭐냐? 어, 면 이제 우리가 요게 지금 F가 이 아까로 치면은 이 L 세타 같은 건데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데 이거 맥시마이즈 하는 게 어려우니까 어떤 서로게이트 펑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게이트 펑션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사실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탄젠시. 그 한 포인트가 요 같은 포인트에서는 얘랑 같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탄젠트 펑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게 F고 요게 이제 G 같은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라이제이션은 어, 얘가 이렇게 로우 바운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G는 맥시멈을 찾기가 쉬워야 돼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을 해주면 보시면 모노토너스를 만족하는 걸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탄젠시 때문에 성립하는 거고요. 요거는 요것 때문에 성립하고요. 그 그 M 스텝처럼 요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한 가지 마이너라이제이션. 그죠? 마이너라이제이션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모노토니시티가 성립하죠. 모노토니시티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로 이걸 쓰면 얘랑 좀 이렇게 하루에 뭐 한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설명하기 좀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흥미로운 결과 나옵니다. 뭐냐면 탄젠시는 성립해요. 탄젠시는 성립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탄젠시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탄젠시와 마이너시를 만족하면 모노토니스가 성립할 거 하니까 탄젠시와 마이너시를 체크하는데 이 마이너라이제이션은 이그젝트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 이 마이너레이션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보시면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요게 나와요. 입실론. 근데 입실론이 뭐냐? 쿨백 라이블러. 그러니까 요게 0에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클래스 Q가 아주 덴스해서 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아주 얼마든지 작게 이렇게 입실론 범위 내에서 쿨백 라이블러 다이전스를 가질 수 있도록 어, 찾아주면 마이너라이제이션이 성립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입실론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라이제이션 만족하지 않고 따라서 모노토너시티가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조금 뭐 찾아봤는데 뭐 이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페이퍼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요것을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그거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아무튼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방법이 뭔가 어 아주 그 매력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어프락시메이션이 좋은 건 분명하지만 EM처럼 완벽하게 모노톤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막판의 컨버전스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리그러스한 그러니까 scientifically fully justified 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approximately야 뭐 오케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테크닉을 통해서 어, 그 러닝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큐를 찾고 그 큐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큐는 각 t에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각 이터레이션에서. 그래서 엄밀한 말해서 Q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요게, 그러니까 인코더가 아니라 요게 인퍼런스란 말을 말씀하셨죠? 엔코더인데 하는 일이 인퍼런스라고요. 아, 네네네네. 인코더라는 말을 쓰긴 쓰죠. 네네네. 일종의 이제 인코딩이라는 거는 일단 암호기잖아요. 암호기. 아, 코드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네네네.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에서 이제 코드화, 그다음에 디코드는 이제 그렇군요. 네. 코딩 거꾸로 하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엔코딩 그러면 어, 그냥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네네네네. 네, 컴팩트하게 네, 네, 추상적으로 뭔가 네, 이제 네, 네. 표현하는 걸 네. 엔코딩이라 그러는데 뭐 하는 일이 만들어내는군요. 예. 비슷해서 네, 하는 일이 비슷해서 이제 네,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이 소위 레이텐트 베리어블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자명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저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레이텐트 베리어블을 도입하는 그 레이텐트 베리어블 모델 그런 게 그딴 게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실제로 또 그 학부나 뭐 대학원에서 통계학을 배워도 베이지안 모델은 거의 안 배우기 때문에 네, 이게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네, 이제 저항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 레이텐트 베어리블 모델은 기본적으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전통적으로 이제 배우는 클래시컬한 그런 통계학에서는 레이텐트 베어리블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전공이 샘플링도 있지만 미싱 데이터가 예, 이제 예,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그 예. 예. 미싱 데이터가 사실은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링과 추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지 응용 통계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리 통계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이라는 게 그러면 그 예. 미싱 데이터 그 이론은 네. 그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이턴트 이 모델은 다 똑같은데요. 저는 이제 보다 프리퀀티스트 방법으로 학습을 할 뿐입니다. 예. 물론 베이지안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예, 아, 예, 예. 그러면 레이텐트 베리어블을 쓴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아니라는 아닌 거예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예. 사실은 네, 물론 베이지안으로 하면은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계산이 되니까 편하긴 한데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가 조금 더 복잡해지면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고 예. 레이텐트 베리어블을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도 있고 네, 일종의 네, 네, 파라미터처럼 볼 네,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레이턴트가 사실은 레이턴트 자체가 또 하이라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것까지 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뭐 지난 10년간 연구한 게 다 그쪽으로 한 겁니다. 예. 음, 그래서 사실 이 E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쉽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생성 뭐
조금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이제 생성 모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친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걸 조금 더 뭐 통계학적인 어떤 이론을 더 부가해서 뭔가를 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네. 레이텐트 베리어블 모델을 좀 아, 더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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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하고 예. 좀 발전시키는 게 인공지능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또 뭐 일단은 뭐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내일 한국 가니까 한국 가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제가 잘 아는 분야랑 또 이 딥러닝이랑 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토픽식으로 이제 어, 어,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예, 하고요. 또 예,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추가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뭐 없으시면 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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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편안한 여행 알겠습니다. 되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